기업회생 및 법인회생 신청해서 최대 3천만 원 지원받으세요. 기업회생 및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민사예납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회생 경영사 박실장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나 자금 경색으로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대표님들께서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데 정작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15년간 수많은 법인회생 및 파산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축적한 도산 절차의 핵심 노하우와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사예납금에 대한 비교,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까지 제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변호사 비용, 대리인 비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드는 게 민사예납금입니다. 이 민사예납금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은 조사위원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법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돈으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예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끝나면은 법원에서 조사위원한테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예납금 예납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사예납금은 회생 절차에서는 조사위원회 보수라고 보시면 되고,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조사위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제인의 보수가 이제 민사예납금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사예납금은 이제 보통 자산이나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많이 이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가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히 부채가 50억 원 이하일 때에는 이제 간이 회생 절차를 진행되면서 간이 조사위원이 선임이 되는데, 이 간이 조사위원의 보수가 이렇게 이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가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0에서 500, 요 사이가 되어 있고 쭉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기준에 따라 갖고 결정을 한다는 거지, 이거가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하긴 해요. 근데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이거보다 좀 높게, 한 20%에서 30% 정도 높게 명령 내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어차피 이제 남으면은 돌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간이조사위원한테 나가야 되는 보수 기준, 즉 간이 회생 절차일 경우에 명령에 나오는 민사예납금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이제 조사위원회에 대한 보수 기준표인데, 일반 회생이라든가 소득자의 50억 이상일 경우 부채나 자산이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냥 1,50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 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 1,800에서 3,900만 원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억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조 단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자산 규모로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1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조 원 이상이 넘어갈 때에는 1조당 1,200만 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금액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금액이 커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억 미만의 자산 규모가 1,000억 미만의 회사가 회생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예납금이 나오는데,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바에 의하면 보통 변호사 비용이 민사예납금의 약 3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한 1억 5천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금액을 봤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법인 파산에 대한 파산 관계인 보수 기준표. 이것도 이제 민사연합금 명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파산 관계인에 대한 보수가 최근에 서울해생법원 실무준칙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좀 간소화되면서 또 완화가 좀 됐어요, 비용이. 전에는 동시 폐지 사건, 그 다음에 5억 원 뭐 미만, 10억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지금 서울해생법원하고 수원해생법원하고 해생법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타지방 법원도 여기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시 폐지 사건일 경우에는 민사연합금 납부 명령이 없다. 불필요하니까. 이 동시 폐지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인이 파산 신청하게 되면은 파산 선고를 내릴 때 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회사는 자산이 없다. 환가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줄 자산이 아예 없다. 그럼 조사할 내용도 크게 없다. 그럼 파산관계에 선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 폐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간단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방 끝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 부채가 500만 원, 300억 원 이상일 때는 1,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요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특정 딱 돼가지고 그냥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파산이든 회생이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민사연합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그 금액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변호사 측하고 협의를 해갖고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근데 이 민사연합금 분할 납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기업체들을 상대로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 민사 예납금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좀 늘긴 늘었는데 예전에는 3, 4월이면은 지원금이 전부 다 바닥 나갔고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좀 늘어나가지고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회생 신청을 하고 3일 정도 지나면은 그 포괄적 금지 명령하고 보존 처분 명령이 나는데 그때 민사연합금 납부 명령이 같이 나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실사 조사를 나옵니다. 회계사가 한 두세 명이 와요. 회사로. 그러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뭐 관련 서류도 받고 해갖고 실사 나와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실사한 내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이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공인회계사하고 회사하고 이 계약을 맺어요.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쓰고 이걸 계약서 쓴 걸 가지고 법원에다 보고를 하고 물론 계약서 쓸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계약 허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승인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3자 이제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다시 그걸 재판부에 보고하게 되면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민사연합금 감액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신청을 통해서 감액이 된다든가 합니다. 이 장점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은 일단은 조사한 내용 자체가 계속기업 가치가 높고 청산 가치가 낮다는 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조사위원 선정을 안 하고 이 회생 컨설팅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관리인 조사 보고서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인 조사 보고서가 조사위원 조사 보고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선정돼 갖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조사 보고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리인 조사 보고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회생 계획안도 그 조사 보고서에 맞춰서 작성을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작성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채권자를 협상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득이 많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게 회생 절차 진행에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채무자한테도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이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자로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은 회사, 그러니까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 부담 금액이 보통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지원받는 금액의 대한 10%. 그거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차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연락이 와요. 담당자가 지정돼 가지고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법률사무소 더올. 왜 법률사무소 더올이어야 할까요? 저희만의 핵심적인 5가지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이고 또 M&A 담당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상담 때부터 인가결정 때까지 이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이 회생 절차는 재무회계 업무가 거의 80%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회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파트너로 같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변호사님이 공인회계사니까. 두 번째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사위원이 저희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이다 보니까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조사위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 때부터 이 조사위원이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상담을 같이 해요. 그래서 조사위원에 대한 대응이 저희는 좀 좋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가 확률이 좀 높아요. 저희 사무실의 특징이. 세 번째, 기업회생에 특화된 기업회생 경영사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제가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도산 경력이 한 15년 이상 돼요. 직접 제가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경험했던 핵심적인 노하우들을 전부 다 풀어서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큰 매력이다. 지금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직원이 있다 그래도 경력이 짧으면은 사실상 이거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또 저희들의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요 위에 3명, 회계사교 변호사,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 활동 중인 조사위원, 실무 경력 15년 이상인 기업회생 경영사, 이렇게 처음부터 의뢰인하고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알고 있어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협상 문제인데요. 이거는 채권자하고 나중에 이제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협상을 원래는 채무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들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은 또 다시 대리인 사무실에다 그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하고 협상 결렬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자가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즉각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인가 결정을 저희들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결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법률사무소 더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이고 특화되어 있는 이 장점들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상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성공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해생 절차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놓치시면 안 돼요. 골든타임은 사실상 앞으로 내가 재무적으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한두 달 뒤에는 자금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이 지금 쓴다 그러면 지금이 골든타임인 겁니다. 자금이 한 푼도 없이 해상 절차를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게끔 해주는 게 저희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골든타임 안에 아무래도 이런 해상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은 인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네이버에 기업회장 경영사 박 실장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저희 블로그가 거기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하고 한번 일해보고 싶다, 맡겨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회생 경영사 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